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혼자 강의하게 됐고요. 확률과 통계,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의 원순열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원순열. 일단 이걸 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에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아주 간략한 복습을 좀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순열, 그러면 NPR이라는 계산이 등장했었죠. 어떤 의미였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N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했어요. N-2 해서 이렇게 R개를 뽑아서 곱할 때에는 이렇게 R개의 숫자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D, E, F, G 이렇게 7개의 문자 중에 3개를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라면 나열이라는 얘기는 한 줄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3개를 뽑을 땐 이렇게 세 자리 놓고 이게 지금 총 7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오는 문자의 개수 7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 다음에는 여긴 6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여기는 5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결합된 상태를 하나의 경우의 수로 보기 때문에 이걸 곱해서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한 줄로 세운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게 7P3의 계산을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요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같은 의미였어요. 조합은 NCR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 뭐냐면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죠.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했죠. 얘는 어떤 계산을 했었느냐면 일단은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 수를 먼저 구한 후에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 수를 구한 후에 거기에서 그 뽑은 R개들끼리 순서 짓는 경우의 수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뽑은 R개끼리 순서 짓는 경우 수가 몇 가지였냐면 바로 R 팩토리얼이었어요. R 팩토리얼. 여기서 이제 팩토리얼 계산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게 있었죠.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서 나열한다. 그러면 N부터 1까지 다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불렀습니다. N 팩토리얼은 N개의 대상을 다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계산 방식으로는 n부터 n-1, n-2 해서 1까지 다 곱한 수를 의미하는 계산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NCR, n개 중에 R개를 순서 상관없이 뽑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순서 상관 있게 나열을 한 경우 수를 구해서 거기서 순서를 무시하는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 계산 방식으로 보면 NPR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계산인데 이걸 다시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7개 중에서 3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다. 그러면 바로 7, 6, 5를 곱한 다음에 그 3개끼리 순서 짓는 경우의 수 3, 2, 1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7개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이 조합에 대해서는요. NCR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계산들이 있었어요. 공식이라고 할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NCR은요. NC N-R과 같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10C8은요. 10C2랑 같다 이겁니다. 10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8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뭐 바꿔 생각하면 10개 중에서 그 남아있을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빨리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었죠. NCR은 N-1C, 이거 N과 R을 똑바로 써야죠. N-1C R-1 더하기 N-1C R 이런 계산도 있었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C8은 9C7 더하기 9C8과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10명 중에 사람 수로 갑자기 한번 돌아가 볼게요. 10명 중에 8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자 이때 10명 중에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을 뽑는 경우와 안 뽑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뽑았다라면 9명 중에 남은 7명만 뽑으면 되겠죠. 10명 중에 8명 뽑으려고 할 때 그 특정한 A를 뽑았어. 그러면 남은 사람 중에 7명만 뽑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A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남은 9명에서 8명을 다 뽑아야 되겠죠. 이런 특징적인 공식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죠. 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라면 뭐 어디에서건 뭐 이왕이면 제 채널에서 순열 또는 조합을 검색해서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우리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 지웁니다. 여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마스크 쓰지 않고 강의할 수 있으면 엄청 좋겠네요. 답답해요. 마스크 쓰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이 원순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원순열은 뭐냐 하면, 자, 원에다가 어떠한 대상들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 모양의, 원의 대상들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산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n개의 대상을 원탁이라고 할까? 원이 어쨌든 원에다가 나열하는 거예요. 원에 나열하는 경우수.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되느냐. 제가 여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A, B, C, D 네 사람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때 이 원순열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회전을 해서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엔 같은 배열이다라고 보는 그 특징이 있어요. 자, 원순열에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회전해서 같아지는 배열은 사실 같은 배열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같은 배열로 판단한다. 이게 이제 원순열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A, B, C, D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 A, B, C, D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 A, B, C, D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 네 개가 실은 다 똑같은 거라고 판단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A, B, C, D. 근데 한 칸 회전하면 A, B, C, D. 또 한 칸 회전하면 A, B, C, D, A, B, C, D. 이게 다 같은 경우로 판단된다는 거죠. 처음에 n개의 대상을 나열한다. 그러면 그냥 n 팩토리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4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A, B, C, D를 나열하는 거니까 4 팩토리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경우마다 얘네들은 자, 이 4 팩토리얼을 볼 때 여기를 제가 기준점으로 딱 끊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한 줄로 세운다고 할 때 얘는 A, B, C, D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요. 얘는 D, A, B, C로 판단이 될 거고요. 한 줄로 그냥 세운다고 할 때 말이죠. 원탁이 아니라.
얘는 CDAB가 될 것이고 얘는 BCDA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실은 다 한 가지로 판단된다는 거죠. 근데 이 처음에 이 ABCD를 한 줄로 나열한다고 생각했던 이 4팩토리얼에서는 이걸 다 다르게 볼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다 한 가지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입장에서는 얘는 4배로 뻥튀기가 됐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4배로 뻥튀기 된 거다, 이건.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4개를 원탁에 배열한다.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4팩토리얼이다 생각을 했지만 이 4팩토리얼에서는 이것들을 다 다르게 판단할 것이다. 근데 원탁에 배열할 땐 이것이 하나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얘는 원탁에 배열하는 입장에서는 4배로 뻥튀기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4로 나눠줘야 같아진다 이거죠. 그럼 이게 왜 4였을까요? 대상이 4개였기 때문에 4였던 겁니다. 그럼 돌아와서 n개의 대상을 원에 나열을 한다. 그러면 n개를 나열하니까 n 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텐데 이때 이것들이 회전에 의해 같게 판단되는 경우가 몇 가지겠냐는 겁니다. n개니까요. 그렇죠. n가지만큼의 경우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반영하려면 n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n-1부터 1까지 곱하게 될 테니까 n-1 팩토리얼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좀 지워볼게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원탁에 배열을 할 때도 있고요. 꼭 원 모양이 아니라 여러 도형에다가 이 대상들을 배열을 하는 경우 수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각형에다가 어떤 대상들을 배열하는 경우 수도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각형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랬을 때 이 원탁도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이 있을 수 있고요. 다각형에 배열할 때도 그렇고 결국엔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n개의 대상을 배열할 때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n 팩토리얼을 계산한 후에 그 도형적 특성에 따라서 회전에 의해 같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에 의해서 회전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의 수 그걸로 나눠준다라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n개를 원에다 배열한다. 그러면 회전 때문에 n번 같아지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 이렇게 9개의 대상을 배열하는 경우 수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 9개를 배열하니까 9팩토리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회전 때문에 같게 판단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나열이 있을 때 그때 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A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 A가 한 칸 밀려서 일로 오면은 그건 이쪽에 A가 있을 때와 같게 판단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A가 있을 때와 여기 A가 있을 때는 같게 판단되는 경우로 그 같은 경우로 판단이 되겠죠. 이 말이 좀 어려울까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I. 자, 근데 이렇게 돌 때 말이죠. 돌 때 이 A가 이 자리였을 때, 그럼 이제 A, B, C, D, E, F, G, H, I. 이 경우가 같게 판단될 거라는 얘기죠. A, B, C, D, E, F, G, H, I. 여기서부터 A, B, C, D, E, F, G, H, I. 이게 같게 판단될 거라는 얘기죠. 회전에 의해서. 그럼 A가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와 또는 여기에 있을 때도 같게 판단될 거예요. 그래서 총 3번 회전에 의해서 같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n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걸 너무 집착해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회전에 의해서 같게 판단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회전 때문에 같게 판단되는 경우 수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원순열, 원의 대상들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순열이니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게 됐겠죠. 이때 n개의 대상을 원에 다 나열한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을 자, 회전 때문에 같게 판단되는 경우수로 나눠준다. 원이었다라면 그 대상 수만큼 나오니까 이렇게 n으로 나눠줬지만 삼각형이건 사각형이건 도형 모양의 위치에 도형 모양의 어떤 상황에서 대상들을 배열할 때는 결국엔 그 순열에다가 회전 때문에 같게 판단되는 경우수로 나눠주는 게 결국엔 계산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결국에 기억할 것은 회전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수로 나눠준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예제들을 볼 때는요, 잠시만요. 네, 이 개념 원리 19페이지부터 이제 예제들이 시작하지만 전 여기 말고요. 20페이지랑 필수 예제 3번, 그러니까 20페이지와 21페이지 먼저 좀 볼게요. 20페이지에 필수 예제 2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오각형으로 도형 모양의 탁자가 있고 여기에 10명이 앉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어요. 10명이 이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는다고 합니다.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10명이니까 10팩토리얼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몇 수로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로 떠오르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자, 이 회전에 의해서 같아지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나오게 될까요? 예, 그렇죠. 5가지가 나올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참, 어떤 특정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때 어떤 배열 상태가 있어요. 그 배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 칸 밀려가면 그건 A가 여기에 있을 때와는 다른 경우가 될 겁니다. 하지만 A가 여기에 있을 땐 또 같은 경우로 판단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자리부터 쭉 나간다. 똑같은 배열이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나간 거랑 A, B, C, D, E, F, G, H, I, J 나간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또 A가 어디 왔을 때? 여기 왔을 때도 똑같죠. 또 A가 여기 왔을 때도 똑같고요. 또 A가 여기에 왔을 때도 결국엔 같은 배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전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는 몇 번 나오게 되겠습니까? 5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으로 나눠주면 됩니까? 5로 나눠주면 됩니다. 뭐 이 계산은 뭐 해보면 되겠죠? 얼마 안 나와요. 네. 725,760까지밖에 안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이번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4가지 색을 칠한대요. 근데 자,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게 판단한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여기 4가지 색을 칠하니까 여기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이렇게 4팩토리얼 나오게 되겠죠. 근데 보세요. 제가 그림을 좀 축소해서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보이시겠죠? 여러분들은 눈이 좋으시니까 안경을 쓰고 뭐 렌즈를 끼워가면 시력이 보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A, B, C, D 있어요. 이렇게 색칠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거를 갖다가 자, 이쪽에 A, B, C, D 온 거랑 얘랑 같다는 거죠. 회전에 의해서 같게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A가 와서 B, C, D 온 것도 같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4개를 그렸는데 이 3가지가 같게 판단될 거란 말입니다. A, B, C, D와 A, B, C, D와 A, B, C, D. 그러니까 원래 4개를 결국엔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계산해야 하지만 회전 때문에 같게 판단되는 경우는 3가지니까 이렇게 3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회전에 의해서 같게 판단되는 경우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생각해내야 돼요. 때문에 특정 숫자를 기억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5가지였네? 이건 3가지였네? 3으로 나눠줬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4, 3, 2, 2를 3으로 나눴으니까 지워져서 4, 2, 8 8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아까 몇 가지였더라?
네, 얼마 안 나왔었죠? 72만 5,760까지였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배열하는 것 말고 이런저런 설정이 있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칠판 지워볼게요. 자, 결국 원순열은 회전에 의해서 같게 판단되는 경우로 나눠준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밖에서 안 나가니까 저도 약간 요즘 들어 몸이 좀 더 찌뿌드하고 체중도 좀 늘고 말이죠. 건강해지려면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필수예제 1번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학생 셋과 남학생 5이 있대요. 이렇게 원탁에 배열한대요. 이 사람들이 원탁에 이제 둘러앉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여학생끼리 이웃한다고 얘기했어요.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원래 순열에서 이웃한다라는 말이 들으면 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웃한다는 대상들을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이 여학생 셋, 제가 뭐 여학생을 이렇게 세모라고 해볼게요. 남학생을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덩어리를 배열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총 6덩어리를 배열하는 거죠. 근데 이게 회전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가 몇 번 나타나게 될까요? 6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여학생들끼리 위치 바꾸는 걸 반영시켜 줘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3팩토리얼 곱해주면 땡입니다. 어떤 설정이 있을 땐 큰 덩어리를 먼저 원탁에 배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자, 원탁에 이제 큰 덩어리를 배열할 때 6으로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학생 셋이 있고 남학생이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원탁에 배열한다라는 설정을 여기 6으로 나누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이들끼리 위치를 바꾸는 것에서는 원탁의 성질을 적용 안 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6으로 나누면서 회전에 의한 것을 반영해 줬기 때문에 5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게 이제 120까지일 거예요. 3팩토리얼은 6이니까 120 곱하기 6, 720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수를 구하래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이웃한다 그러면 이웃해야 하는 대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우리가 배열을 하고요. 이웃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나머지 남자를 먼저 배열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여학생들을 배열하면 됩니다.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는 자, 여기 이제 3명 다 뭉쳐있는 것만 제외하는 거니까 만약에 전체에서 얘를 뺀다라면 여학생 셋이 뭉쳐있는 것만 빼는 거니까 여학생이 2명, 1명 있는 것도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때는 3명이 모두 다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웃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대상을 먼저 배열하고 그들 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을 배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남학생들은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말이죠. 남학생들을 배열할 때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5가지 나올 테니까 5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5로 나눴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남학생들이 회전하는 것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빈자리 몇 군데 있나 볼까요?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군데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5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여학생은 4 중에 하나, 그 다음 여학생은 3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어떤 초기 설정에서 원탁의 성질을 반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탁의 성질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여기 빈자리에 여학생들을 넣으면 여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웃할 일이 없게 되겠네요.
이거 이제 4팩토리얼이니까요. 이게 이제 24가 됐을 거고요. 5, 4, 3 곱하면 이거 이제 120까지가 됐겠네요. 맞나요? 60까지네요. 죄송. 60까지. 계산하면 이제 1440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예제들은 다 풀어드렸지만 제가 이런 거 하나 좀 볼게요. 그냥 칠판 봐주세요. 칠판. 자,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여기 따로 예제들을 적어 드릴게요. 뭐냐면, 부모님을 포함해서, 8식구가 있는 거예요. 8식구가 있어. 8식구가 이제, 원탁에 배열되는 거예요. 원탁에 이제 둘러앉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부모님이 마주보는 경우의 수. 마주보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부, 모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이제 마주보는 경우니까, 자, 또 8명의 식구가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이제 자식이라고 보면은 자식이 이제 6명 있는 거예요. 자식이 6명이 있어요. 부모님 마주본다면 이렇게 둘을 먼저 이제 부모님을 배열하는 거죠. 그 배열 경우의 수가 둘을 배열하는데 회전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는 2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사실 이제 부모와 모부밖에 없는데 그게 회전으로 같아지니까 사실은 배열수는 1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회전의 특징을 반영했으니 나머지 6명을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6팩토리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자식들은 X로 치면은 셋 이렇게 해서 6 하나가 매끄럽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있어서 자 이렇게 부모님이 마주보는 경우 수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근데 뭐냐 하면 부모 사이에 자식이 3명 배열되는 경우수 3명 배열되는 경우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셋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남은 자식 셋이 이렇게 있으니까 총 4덩어리를 크게 배열한다. 그래서 이렇게 넷을 배열할 때 원탁에 배열하니까 4로 나누게 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모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여기 부모 사이에 자식이 셋이 있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남은 셋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덩어리가 배열됐다. 원탁에 배열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자식들이 오는 경우의 수가 6 중에 하나, 5, 4, 셋, 둘, 하나 중에 하나니까 6팩토리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모님의 위치가 바뀌는 것까지 따져서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문제를 틀려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모양을 보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있고요. 부모 사이에 자식이 셋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대칭이 되죠. 대칭이 돼요.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마주보는 경우랑 똑같아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 여기 볼게요. 이게 이렇게 부, 모 하고 이렇게 A, B, C, D, E, F 배열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 부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D, E, F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A, B, C 배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로 본다라면요. 이 상태로 계산한다고 할 때는 부모 사이에 A, B, C가 배열됐고 나머지 자리에 D, E, F 이렇게 있게 된 경우로 얘가 판단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모, 부 사이에 D, E, F가 있고 나머지 A, B, C가 배열된 경우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얘와 얘는 같은 경우가 돼요. 보세요. 부에서 모로 갈 때 A, B, C 나머지가 D, E, F죠. 여기도 부에서 모로 갈 때 A, B, C 나머지가 D, E, F죠. 부모 사이에 3명 있다고 했지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 배열하고 세세한 걸 나중에 반영시켜주는 계산으로 계산을 하시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경우 수가 구해지게 돼요.
저 둘만 해도 같은데 얘는 다르다고 판단한 계산이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항상 이렇게 구조가 대칭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대칭적이지 않다면 지금 하는 방식으로 덩어리 묶어서 배열하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 반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대칭 구조라면 지금 여기서처럼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대칭을 이루고 있다면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라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자 부모님 먼저 배열을 해야죠. 2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 6명을 배열하니까 이렇게 6팩토리얼에서 똑같이 위에랑 똑같이 720까지 나오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모 사이에 자식이 2명 있다. 그럼 얘기가 다르죠. 부모 사이에 자식이 2명 있었다 그러면 둘 있죠. 한 덩어리 그럼 나머지 자식이 4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5덩어리를 원탁에 배열을 하고 여기 6명끼리 위치 바꾸는 경우 수 반영하고 부모님끼리 위치 바꾸는 경우 수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여기는 대칭 구조잖아요. 그럴 때에는 마주보고 않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